자, 4강에 1번 들어갑니다. There is a say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평소에도 희경아 좀 배우는 거긴 하지만 이 ing라고 하는 게 붙어서 동명사가 되었을 때 동명사가 되어도 동작의 성격이 어디 안 가고 안 사라지기 때문에 뒤쪽에 누굴 데리고 다녀야 된다 그랬어. 그치? 애기 목적어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동명사들 중에서 이제 문법 문제 나오는 건 아니야. 동명사들 중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애기 목적어를 갖추고 있지 않는 지금과 같은 saying 요런 것들이 있거든. 요런 것들은 쌤이 얘기를 하기를 원래 우리가 동명사라고 동작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명사라고 배웠던 이 친구가 애기 목적어가 없으면 그냥 무슨 사로 이제 성질이 바뀐 거다? 그냥 명사로 성질이 바뀐 거다라고 그냥 명사처럼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 동명사라고 불리는 친구는 뭐 어나 더 같은 관사라든지 아니면은 복수형의 s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달라붙을 수가 없어. 동작을 지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saying 보면은 앞쪽에 부정관사 이렇게 있잖아. 그치? 네, 이런 거는 이 say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무슨 사로 이제 성질이 변화됐기 때문이다고? 그치?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 그냥 명사로 성질이 변화됐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번역을 할 때도 동명사적인 명사라면 saying이란 단어를 우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는 동명사가 아니니까 그냥 속담, 격언, 말 이렇게 해석하고 끝내는 거야. 어법 문제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번역상에 좀 편의를 좀 스무스함을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실험 지문에서 꽤 많이 나오고 너네들이 되게 많이 본 건데 예를 들면 finding 같은 단어 요게 이제 실험 지문에 조금 많이 나오거든. 자, 이게 진짜로 동명사라면 오른쪽에 애기 목적어를 가지고 다닐 거고 그러면은 번역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거야? 찾는 것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근데 finding인데 오른쪽에 애기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실험 지문에서 꽤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럴 때 finding은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finding에 이렇게 조금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복수형으로 s 같은 것들이 붙은 것들로 꽤 많이 나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동명사였던 친구가 그냥 명사, 일반 명사로 성질이 변화되었다는 얘기거든. 네, 이러면은 finding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좋은 거야? 이미 이제 실험 지문에서 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 findings라는 단어가 결과라는 뜻으로 많이 나와서 그런 거야. 이제 그런 거는 동작의 성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해석을 해줘야 돼. 문법 문제 나오진 않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상식적인 거니까 영어를 하면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사 saying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행사로 하는 동격의 대을 쓴 거고 어떤 속담이나 명언이 있냐면 우리는, 당신은 정보라고 하는 것을 먹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대. 자, 그것은 maybe so,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빠른 타이밍에 나왔네. 그러나 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2번 문장에서 이 아래쪽에 얘기할 앞으로 얘기할 문맥을 추론을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국어적으로 요 녀석에 그대로 반대말을 해야 되니까 이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던져주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나올 내용은 우리가 정보를 뭐 할 수 있을 거다? 그치,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수능 시험장에서.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 but에서 문장의 주어는 food인데 이제 주격에 인칭 대명사가 있으니까 that으로 끼어들긴 거는 바로 보일 거고 요 정도는 좀 쉬운 거고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가 섭취를 하는 식량들은 is the fruit, 결실이나 과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이제 누적되어 왔던 점점 하이 퀄리티해진 그런 고품질의 그런 정보 요 녀석들을 우리가 오늘날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우리가 미리 여기 있는 but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추론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고 이제 국어를 공부를 좀 해줘야지. 영어뿐만이 아니고 진짜.
자, 그 지식들이 어떤 지식들인지 부연 설명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어법 문제를 공부를 좀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가자. 자, 여기 how to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이 친구의 밑줄 그어져서 어법 문제 출제하면 라이벌이 누구야, 희경이? 그치, what to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지, 그치? 좋아. 중학교 때 우리가 뭐 배우기로는 의문사에다가 to 부정사를 더해가지고 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의 구라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중학교 때 배우거든. 그러면서 이제 구라는 형태니까 중학교에서 배운 거는 요걸 절로 바꿔라 해가지고 너네가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should라는 조동사 추가해서 동사 원형 쓰는 이런 거를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야.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런 건 전혀 필요 없고 이제 고등학교 때 필요한 거는 여기 의문사 자리에 지금처럼 how를 쓸래, what을 쓸래 이제 요걸 풀어줘야 되는 게 고등학교 수능이지. 자, 의문사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 이렇게 배웠던 관계사의 성질이 또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문사로 쓰여도 what이라는 의문사가 쓰이면 뒤쪽에 남아있는 문장의 형태가 어떻게 남아있어 줘야 돼? 불완벽하게 남아있어 줘야 되고, 그치? how나 where이나 why 같은 관계 부사류의 의문사를 쓰면 뒤쪽에 남아있는 문장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완전하게 남아있어 줘야 되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라고 하는 이 형태를 맨날 주어 동사가 갖춰져 있는 절이라는 문장의 형태에서만 연습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구라고 하는 문장의 형태에서도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쉽다고 했지. 우리 여러 번 공부했던 거니까. 맞지? 어떻게 하면 완벽하고 어떻게 하면 불완벽한 거야. 구라는 형태는. 자, 이 to 부정사가 동작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뒤쪽에 누굴 데리고 다녀야 돼? 애기 목적어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 그치? 그 애기 목적어가 안 갖춰져 있으면 구의 형태가 불완벽한 거고, 그러면은 애기 목적어가 갖춰져 있으면 구의 형태가 완전한 거고. 자, 그래서 구라는 형태에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절이라는 형태에서 따져야 되는 경우의 수보다 훨씬 적어. 절은 뭐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치사나 투부정사나 동명사에 애기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요런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지만 투부정사의 구, 이 녀석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가 있냐 없냐만 찾으면 돼? 그치, 목적어가 있냐 없냐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간단한 문제야 우리한테. 자, 그래서 여기가 이번 중간고사에 혹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한 3초 정도 헷갈릴 수 있는 자리기는 해. 왜냐하면 오른쪽에 to farm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애기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 그러면은 정석적으로는 여기를 뭘 써줘야 되는 자리야? what을 써줘야 되는 자리잖아, 그치? 좋아. 근데 여기서 farm은 뭐 당근을 경작하다, 뭐 채소를 경작하다라는 타동사적으로 사용된 farm이 아니고 이 글을 쓴 글쓰니까 그냥 우리 인류는 농사 자체를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자동사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누가 없어도 그렇지 목적어가 없어도 to farm이라는 형태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형태의 구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완전한 형태의 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how를 풀어줘야 돼.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이해됐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방금 우리가 how를 쓸 건지 아니면 what을 쓸 건지 요걸 했었었는데 방금. 근데 how를 쓸 건지 what을 쓸 건지라는 어법 문제가 스타일이 두 가지야. 방금 우리가 한 것은 뒤쪽에 남아있는 게 완전하냐 아니면 뒤쪽에 남아있는 게 불완전하냐 요렇게 했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말고 how를 쓸 건지 what을 쓸 건지에 대한 어법 문제는 또 다른 하나의 스타일이 존재한 게 how라고 하는 의문사는 오른쪽에 형용사나 부사를 첨가해서 한 단어처럼 마치 의문사로 만들 수 있다는 문법이 있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번역도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how를 단독으로 쓰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만 형용사나 부사가 달라붙으면 얼마나 라는 뜻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의 라이벌 격으로 what, which나 what 같은 의문사는 뒤쪽에 무슨 사를 추가할 수 있어? 네. 죄송해요. 네? 은양이랑 상담이 왔는데 네. 수도방 괜찮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상담해 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w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추가를 할 수 있어? 뒤쪽에다가 명사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문사를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what 같은 경우도 혼자 쓰이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명사가 쓰이면은 문법적인 작용을 알려주면 뒤쪽에 명사의 품사가 더해졌으면 의문사 what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how랑 what 어법 문제 구별을 전부 다 뒷문장 완전 불완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뒤쪽에 어떤 품사가 추가돼서 의문사로 쓰이느냐 이 문법도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what이라고 하는 게 사용된 이유는 오른쪽에 명사가 추가된 의문사여서 그런 거고 여기도 명사가 추가된 의문사여서 what을 사용 중이다. 이렇게 어법 문제 풀어야 되고 됐어? 여기 지금 how랑 what이 많이 섞여서 쓰이거든. 그래서 조금 다 구별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how라고 하는 게 사용된 이유는 딱 정석적으로 그대로 나왔네. 여기 사용된 to 부정사가 오른쪽에 누구를 지니고 있어 지금? 목적어를 지니고 있으니까 구의 형태가 뭐하다라고 파악해야 돼.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파악해서 how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what이 사용된 이유는 what 플러스 무슨 사? 명사. 여기도 what이 쓰인 이유는 what 플러스의 irrigation 명사. 그리고 마지막 what 쓰인 이유는 what 플러스의 sequence 이렇게 명사. 그래서 여기 how가 2개 있고 뭐 what이 한 6, 7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중간고사에 뭐 어딘가에 밑줄이 그어져서 어법 문제 나오면 what 써야 되는 자리, how를 써야 되는 자리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정보들, 지식들 여러 가지로 예시를 들어주는 거 어휘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는 이런 나열의 문장이네. 농사 짓는 방법, 네, 어떤 씨앗들과 어떤 도구들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how to use them에서 아까 애기 목적어 them, 대명사 them. 요게 지칭한 단어가 혹시 누군 것 같아? 네, 요 녀석이 여기 앞에 있는 씨앗들과 도구들, 네, 요렇게 지칭을 합니다. 씨앗과 도구를 어떤 걸 사용할지를 결정했으면 그러면 그 씨앗들과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단어 여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irrigation이라는 단어가 조금 제일 많이 어렵네. 혹시 그 농사 지을 때 특히 논 같은 경우인데 밭과 다르게 논에는 물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 물을 뭐 우리 마을 공동 저수지에 있는 물을 내 농장이 내 논이 있는 여기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거 이런 걸 수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리게이션이 관계 수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시퀀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요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이경이 순서, 과정. 오케이, 좋아. 그리고 요거는 단어 하나 쌤이 좀 추가해주면 한 개 한 개의 과정, 시퀀스들이 한 개 한 개가 다 결합이 돼서 제일 마지막으로 CON을 붙여서 1, 2, 3, 4, 5번의 순서를 통합을 해볼게. 하나로.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consequenc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뜻이 뭐가 돼? 결과. 이렇게 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자, 3번 문장은 what이 문장 제일 앞에 있으니까 한 문장이 무슨 어가 돼야 되는 거? 오케이. 주어가 딱 되는 거 바로 나오지. 이 정도는 암기해야 돼. 자, 그러면 한 문장이 주어가 되었을 때 여기 동사는 단수 써야 되니 복수 써야 되니 수일치 어떻게 해야 되니? 그치? 단수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조금 저학년 때, 고1 때 정도에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한 문장이 주어일 때 만약에 여기에 타동사 뭐 3, 4, 5형식 같은 일반 동사들을 썼으면 네, 그러면은 다 단수 취급하는 게 맞아. 근데
한 문장이 주어가 되었을 때 이렇게 비동사를 쓴 경우는 비동사를 쓰는 문장이 제일 많을 거야. 한 문장 주어일 때. 비동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한 문장이 주어로 나왔을 때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그러면 틀리는 문법이 생겨. 문제가 생겨 너네. 그래서 비동사가 쓰였을 때는 누구한테 수일치한다? 네, 이렇게 보어에다가 수일치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보어가 예를 들어서 apples와 같은 복수형이 나오면 한 문장이 주어여도 무슨 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네, 복수 are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이제 비동사라고 하는 친구를 쓰면 문장이 몇 형식이 돼, 이렇게. 이 형식이 되잖아, 그치? 네, 이 형식이라고 하는 문장의 개념 자체가 주어라고 하는 친구랑 뒤쪽에 있는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무슨 격의 관계가 됩니까? 이게 동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삼형식에서는 절대 뭐 목적어에다가 수일치한다 이런 거 하면 진짜 또라이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이 형식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누구에다가 수일치를 해도 보어에다가 수일치를 해도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한 문장이 주어여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갈피가 안 잡히는 이런 경우에 비동사가 쓰였으면 보어에다가 수일치하면 가장 깔끔한 거죠.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태양에너지다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갔네. 태양에너지에 관련된 지식을 먹어 우리가. 뒤에 위치지의 생략으로 그 태양에너지를 조금 더 뒤에서 서술해 볼게. 위치 이지의 생략이니까 여기 있는 일이들은 전부 다 무슨 태가 만들어지는 일이들이야?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일이들이지, 그치? filtered, 정화가 되고 concentrated 해서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distill 해서 증류가 되는 그런 태양에너지,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먹는답니다. 전치사 쓸데없는 부분 그냥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그런 렌즈, 거울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먹는데. 뒤쪽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장의 S1 메인 주어는 누구야? 에너지지, 그치? 네, 근데 명사라고 이렇게 관사까지 있는, 더라는 관사까지 있는 에너지가 주어로 쓰이는데 또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바로 찾아내야 돼. 여기 뒤에 동사가 두 개구나 이런 걸 보고 찾아내지 말고 바로 명사가 연속으로 몇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이걸로 바로 찾아내는 게 더 잘하는 거야. 뭐가 생략된 자리입니까? 대시 생략된 자리죠. 그쵸? 명사는 애플파이와 같은 복합 명사가 아닌 이상에는 절대로 연속 두 개를 나열을 못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연속적으로 두 개를 나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들 중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빈도상 많이 쓰는 게 바로 of라는 전치사인데, 그 of라는 전치사의 역할이 이렇게 명사 두 개를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기 위한 전치사가 of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사가 연속으로, 복합 명사가 아닌데 연속으로 두 개 있다 이러면은 무조건 여기가 뭐가 생략된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로 찾아내는 게 영어야. 그게 진짜 실력이야, 바로. 자, 끼어들기 문장 만들어졌네. 매년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 받는 그 에너지, 끼어들기 해석했으면 지웁니다. 그 에너지는 remained, 뭐뭐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 remain이라는 동사의 뜻, 남다라는 뜻보다는 셈이 훨씬 더 뭐뭐이다라는 뜻으로 좀 추천을 할게. 요렇게 외우면은 remain도 비동사랑 똑같이 몇 형식 동사다? 2형식 동사다라는 게 따로 암기를 하지 않아도 remain이라는 동사의 뜻을 뭐뭐이다라고 외우면 자동으로 2형식 동사가 되니까 요걸 좀 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법 문제 준비해야 되는 게 constant라는 이 자리는 여기 있는 remain이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어라고 하는 거를 써줘야 되는 자리고, 보어를 써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따위는 써서는 안 되고 무슨 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 요렇게 형용사를 써줘야 보어가 되는 거지, 그치? 이 형식 동사 뒤쪽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라는 어법 문제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수능의 기본 문법 형용사 사용했습니다. 자, 수거 약간이라는 뜻이고 많게 혹은 적게 이런 뜻 아니야. 자, 우리가 받았던 태양 에너지들은 지속적인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와 문명과 단어를 안 만들었네. 문명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자, 5번의 문장도 what으로 시작했으니까 한 문장이 무슨 어가 되었어? 이렇게 주어가 됐고, 그러면은 여기에 동사 단수, 복수, 수일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특히 이렇게 비동사 쓴 경우는? 그렇지, 보어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보어는 누구입니까? 오케이, knowledge네. 요 녀석이 보어인 거지, 그치? 그래서 단수로 is가 돼 있는 거야. 한 문장 주어면 무조건 단수 이러면 안 돼요. 가끔 틀립니다, 진짜 비동사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V2 자리에 있는 allow라는 동사, allow나 우리가 많이 쓰는 걸로는 cause나 motivate나 inspire 같은 동기부여하다, 하게 하다 요런 뜻. 근데 요런 뜻을 가진 게 사실은 싹 다 똑같은 뜻인데 요게 전부 다 기타 등등등. 요게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어라는 동작을 하게 하다라는 사역 동사적인 의미를 가진 친구들이죠. 자, 요렇게 오형식의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은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전부 다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모든 동사들은 motivate, inspire, encourage, cause 전부 다 to 부정사로 목적격 보어를 만들 거야. 네, 근데 똑같은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오형식의 의미인데 네,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쌤이 전부 to 부정사 쓴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to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를 사용해줘야 되는 오형식 동사들이 있어. 그게 누굽니까? 세 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들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 그 삼총사가 누구야? have, let, make인 거지, 그치? 그래서 하게 하다는 전부 to 부정사인데 have, let, make만 무슨 부정사 쓴다? 원형 부정사 쓴다. 이러면은 오형식 문장이 다 정리가 됩니다. have, let, make 대답 좋았어. 땡큐. 자, allow us지. 우리로 하여금 단어가 조금 어렵네. flourish라고 하면은 번창하다, 번영하다 요렇게. 우리 인류로 하여금 내가 순서를 좀 잘못 만들었구나. 번영하거나 번창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주어 S1. 우리의 점점 정교해지거나 세련돼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 네, 요게 우리 인류를 번창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먹는다라는 이 글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앞쪽에서 배웠던 거니까 그냥 체킹만 할게. how to여서 what to가 라이벌인 자리일 거고, 네, how를 썼다는 얘기는 to 부정사의 구가 완전하다는 얘기지, 그치? 구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단순하게 to capture이 오른쪽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것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to capture의 목적어가 누구입니까? 그렇지, 대부분의 친구들 대답이 ever growing이야. 혼날라고 하지. 형용사가 어떻게 목적어가 돼? 이 녀석아. 형용사, tiny 형용사, 이 but이라고 하는 친구가 형용사 짝짓기를 해서 공통적으로 fraction을 꾸며주네. 네, 그러면은 capture의 목적어가 누구입니까? 어디 ever growing을 하고 있어? 이것들이 전부 다 똑같이. fraction이 애기 목적어인 거지, 그치? 점점 증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tiny, 아주 작은 그런 조각들, 네, 그런 조각들을 how to capture, 어떻게 하면 포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지식. 네, 여기서 of that energy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없어도 점점 커지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작은 조각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있어도
우리가 문맥적으로 문해력을 좀 발생을 시키면 요게 태양 에너지라는 거는 감을 잡아야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뭐 뒤쪽에 관계사 that 있는 쪽 부분 보시면 우리 사람의 신체나 우리를 동사로 fuel해서 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에너지의 일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 지식들이 우리를 번창하게 한대. 즉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지식을. 자, 에브리는 중학교 수준 문제. 에브리나 이치는 무슨 수로만 취급? 단수 취급. 좋아. 스텝에 S 붙으면 안 되고. 전치사 이렇게 딱 잘라내면 every 스텝에 단수형에 의한 단수형의 동사 has라고 하는 게 수일치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법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쌤이 단어 좀 알려줄게. bring이라는 표현이나 carry도 가끔 쓰긴 하는데 bring이나 carry라고 하는 동사의 오른쪽에 with it 이런 게 붙어있는 문장들을 여기도 그렇게 붙어있는데 좀 그 수능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일단 with it이라는 표현은 bring이나 carry의 목적어 절대 아닙니다. 목적어는 예를 들어서 뭐 bring with it 뭐 할까 뭐 apple 이렇게 apples 이렇게 요런 게 있으면은 목적어는 apples 요게 목적어야. 그러면 with it은 뭐냐면 나와 함께라는 쓸데없는 삽입 구문입니다. 이게 수아가 사과를 들고 왔는데 그냥 수아 손으로 자기 편으로 들고 왔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요런 뉘앙스를 얘기하는 게 with it이야. 그래서 여기 bring with it 이렇게 있는데 요거 그냥 다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어는 with it 전치사가 붙어있는 요딴 녀석이 목적어가 아니라 문장 구조를 따지면은 여기 있는 increase 요게 목적어인 거야 그냥. 자, 우리의 지식의 이런 진보 발달 속에서 모든 우리 사람들의 한 걸음들이 증가를 불러왔다. 요렇게 에너지의 양의 증가.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입니까? 계속 위에서 언급했던 태양 에너지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생략이고 요거 조금 별표하자. 중간 기말 같은 교과서용 단어는 아니지만 수능에서는 좀 외워야 돼. tap into라는 표현. 활용하다. 조금 중요한 수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4강은 선지가 한글이니까 많이 고민 안 할게. 4강의 1번의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그쵸?